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 기반조성팀 이양미 과장입니다. 202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도와 지침을 만들고 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을 광역지자체에 배정하여 광역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재정지원 사업 공고 및 심사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신나는 조합은 서울권역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이고 서울권역의 사회적 기업 인증, 지역형,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재정지원 사업 진행 시 현장 실사 등의 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지원 사업은 광역지자체에서 공고 및 심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시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하셔야 하고 서울시 재정지원 사업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원 사업은 개별로 사업 공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SEI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재정지원 사업 최대 지원 기간입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각 사업별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부터 5년 이내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 개시일부터 5년 이내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중 사회적 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원기간 중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는 경우엔 당해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 기업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원부터 사회적 기업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 수준 및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고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각 지원 사업은 개별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개별로 공고가 되고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개별로 사업을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먼저 재정지원 사업의 유의사항 공통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격은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기업은 공고 월 전월말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요. 유급근로자가 한 명 이상이 되어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 개시가 되었더라도 지원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이 미충족하면은 이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의무사항인 사업보고를 미이행할 시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보고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모두 수행해야 되는 필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고요.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보고에 대한 설명은 재정지원 사업 설명 후에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SEIS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 접수가 불가하고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시스템에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수급은 사회적 기업 인지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고한 5월의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을 살펴보면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급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참여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일자리 제공량은 50%,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 또는 고용 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인데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참여 제한된다는 내용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다양한
게 있고, 이제 지역사회에 기부한 실적도 사회 서비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기업을 이제 참여 제외 대상으로 본다라는 내용이고,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참여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일자리 제공량은 50%. 이 내용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이 신규 채용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이 있고요. 그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참여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30%고요. 일자리 제공량의 경우 50% 이상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사업 공고일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가 있는 기업은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공고사직 처리한 경우 그 고용 조정에 해당되므로 이제 고용조정 사실이 있는 기업은 참여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더 살펴보면은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노인 장기 요양 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그리고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되지 않는 내용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을 명시한 기업이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한도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 1년이고요. 지원 인원은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심사를 통해서 배정 인원을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심사를 받아서 인원이 결정된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근로자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네, 일자리 제공령이 아닌 기업은 3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일자리 제공령인 기업은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배정 인원을 1명 받았을 때는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하셔야 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비율에 따라서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급 수준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1, 2년차 일반 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사회적 기업은 1에서 3년차 일반 근로자 40%, 취약계층 근로자 70%입니다. 지원 연차에 따라서 차등되는 건 없고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예시는 이제 예비랑 인증 기준으로 그 지원 금액을 예시로 나온 거고요.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제한자의 범위인데요. 근로자로 채용을 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 기업의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친족. 네, 그래서 대표자나도 등기임원과 가족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참여 제한자가 되고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리고 유사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그리고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참여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자, 기존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 기업 또는 관련 단체로 퇴직한 자, 또 이제 지원 제한자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전환 가능한 근로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외적으로 전환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종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로서 채용했던 근로자인데 계속 고용 중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그때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자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하려고 할 때, 참여하려고 할 때 이제 참여가 돼서 선정이 됐을 때 그 계속 고용 중인 근로자는 이제 예외적으로 다시 참여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공고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자는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는 기존 근로자이지만 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공고일 이후에 그 신규 채용을 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자 또 예외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예외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그 근로자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여 제한자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사업 참여 기업의 등기 임원 및 회원은 이제 제한이 되고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이거나 파견 근로 예정인 자도 제한이 되고, 사업 참여 기업의 소정 근로 시간과 학교 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 네, 또 참여 제한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사업 참여 기업은 참여 근로자의 근로 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 예정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셔야 하고요. 취약계층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원 개시 후 중도 탈락자 발생 등으로 추가 채용을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시에 수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참여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면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확인을 하고 참여 제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를 하고 적합하다고 한 때는 이제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을 하고요.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 개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 50%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해서 배정인원 50% 이상을 채용해야 되고, 그 3개월 그 지원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배정인원의 50% 미만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약정 해지가 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재심사에 관한 내용인데, 재심사는 이제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갈 때 종료 90일 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재심사 공고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할 때 재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재심사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그리고 지원 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 그리고 직전 사업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이제 일자리 창출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 지원 인원의 조정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일자리 창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그 계속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기업에서 뭐 지원 인원을 감원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또는 신청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검토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해서 이제 이 인력을 기존보다 좀 적게 배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이 필요에 의해 그 재심사 기준으로 이제 지원 인원 증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원 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네,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 재심사 신청하실 때 고려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심사 항목을 보면은 심사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가치, 고용 성과, 사업 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기업 혁신,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취약계층 의무 고용이 해당되는 기업은 의무 고용 비율을 보고 있고, 이제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은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 제출다.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성과, 이제 그 유급 근로자 수를 보고 있고, 그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 내용의 우수성, 그리고 기업 매출 성과,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또는 제품에서 혁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SBI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SBI는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에 만든 지표고요. 그 중에 일부 지표를 사용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심사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 심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실 때 SBI 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른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재심사 심사 항목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와 거의 동일하고 여기에도 역시 SBI 지표를 사용해서 그 기업의 사회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심사 심사 항목에는 자율경영공시 여부가 추가가 되고요. 자율경영공시를 한 경우에 가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네, 전문인력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은 일단 신청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참여 제외 대상을 보면은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제외 대상과 거의 동일하고, 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이제 지급 제한 기업, 그리고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그리고 사업 신청을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참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네,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신규 고용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고용을 전제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은 다음 요건을 어느 하나 만족하는 자를 의미하고 경력 또는 자격 또는 학력 요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전문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은 보면 사회적 기업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1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2개월 1년입니다. 네,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이제 최대 지원 기간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고요. 이제 지정일부터 3년 이내 2년,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렇고 사회적 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지원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야별 3년입니다. 네, 그 지원 분야는 이게 그 네모 박스에 있는 9가지 분야가 있고요.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 인원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한 분야에서 최대 지원 기간 동안 지원을 받는 경우엔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 분야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전문인력 확인 방법을 보면은 경력 요건을 보면은 뭐 신청한 분야에서 이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또는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이렇게 되고 있고 자격 요건은 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학력 요건은 각 전문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수료자를 포함함 이렇게 해서 그 전문인력 자격 이게 전문인력 요건을 두고 있고 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이제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차별로 이제 차등에서 그 자부담이 정해져 있고요. 이제 월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되 기업은 연도별 차등 부담 그 자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시를 보면은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차, 2년차 각각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전문인력 급여가 얼마일 경우에는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원 그 자부담에 따라서 지원 연차별로 이제 지원금이 얼마인지 명시해 놓은 자료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제한자의 범위인데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그 동일하고 이제 사업 참여 기업의 대표자, 등기 임원의 친족 이거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를 이제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시면 이제 참여 제한자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20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계획 이시부터 당해 사업 참여 기업을 근무하고 있던 자는 참여 제한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 근로자는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반드시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참여 근로자의 전환 가능하다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일 이후에 이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서 이제 채용한 경우에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지원 개시 이전 3개월 이내 당해 기업 또는 관련 기업,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자. 네, 그리고 사업 참여 기업의 등기 임원 및 회원은 참여 제한자에 해당합니다만,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중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이사로 등기하신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등기 임원이지만 그 참여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참여 제한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인력 지원 사업도 이제 그 근로 개시일 3일 전까지 참여 예정자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제 참여 예정자 명단 제출하실 때 전문인력 자격이나 뭐 경력,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서 확정 받으시고, 이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기초단체장에서 승인을 한 후에 이제 지원을 개시하게 되는데, 참여 기업은 지원 개시부터 3개월 이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네, 근데 3개월 이내 채용을 하지 못했으면은 이제 약정이 해지되고 참여 기업은 재심사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네. 전문 인력의 이직과 대체 채용을 보면은 참여 근로자의 퇴직 등 중도 탈락자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만약 그 참여 근로자분이 퇴사하셔가지고 대체 채용을 하신 경우에는 지원 기간은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 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퇴사 사유가 발생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대체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3개월에 못했다라고 하시면 약정은 해지되지만 이제 그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 신청을 그 전문인력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재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지원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제 지원 기간은 남은 기간만큼만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시점부터 뭐 1년이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정 기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큼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당초 승인받은 분야 이외의 분야의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이제 구청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청의 분야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기존 약정은 해지되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이제 새 분야로 약정을 다시 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지원 기간은 기존 약정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 기간은 변하지 않고 약정은 새로 체결하지만 남은 기간만큼만 새로 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의 대체 근로자 채용은 이제 뭐 퇴사뿐만 아니라 뭐 휴직이 기존 근로자가 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고, 뭐 네, 뭐 그 근로자가 뭐 질병으로 인한 뭐 휴가를 냈을 경우에도 그 휴가 기간이 90일 이상 경우에는 대체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퇴사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도 이제 대체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전문인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재심사는 이제 별도의 공고가 나지 않고 그 전문인력 그 지원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이제 재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다. 재심사는 이제 1년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의미고, 네, 재심사 신청은 이제 SEI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네, 자치구에서 이제 그거 신청을 하시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재심사는 이제 별도 공고가 나지 않고 그 지원 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을 SEIS를 통해서 자치구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이제 공고한 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고요. 일단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이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참여 제외 대상 기업은 이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이제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네, 그래서 동일한 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그리고 최대 지원기관 지원을 받은 기업,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참여 제한 대상을 명시한 기업 등이 참여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서 사업개발비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연도에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은 지원 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는 제한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연도 23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홍보비를 지원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항목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연도에 유사한 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신청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업 내용은 이제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은 뭐 기업의 브랜드나 로고 개발비, 뭐 기술 개발비, 이런 R&D 비용 이제 지원 가능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마케팅 비용, 그리고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용, 그리고 서비스 판매 관련 시장 수요 조사를 위한 비용,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 예술 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비용, 특허 출원 등 인증 취득비를 위한 비용,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한 뭐 사업 모델 발굴 비용,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 아니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용, 아니면 기존 홈페이지나 기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최대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 내 최대 2년, 그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은 사업개발 지원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적 기업 기준이고요. 그 연간 지원 한도로 보면 사회적 기업은 1억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제 3년간 지원을 받으면 3억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비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비율은 이제 회차별로 자부담 비율이 각각 상이한데, 사업비의 일부는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되고,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산출 내역서를 낼 때 이제 자부담을 반드시 포함해서 예산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기간 및 한도를 보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이제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 내 최대 2년이고요. 5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은 네,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금액을 보면 최대 지원 한도 금액이 이제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요. 공동상표 브랜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동상표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사 제품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런 공동상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제 3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공동상표, 공동 브랜드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3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1개소가 주관 기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소 이상이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그 컨소 형태로 들어오는 기업에 모두 지원 기간이 남아있어야 이제 신청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3개 기관이 함께 신청을 하실 때 그 3개 기관이 모두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여가 가능한 이제 기업들이 3개 이상 뭉쳐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업
이게 사업비 불가, 사용 불가 항목을 보면은 이제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기업의 인건비와 같은 이런 이런 인건비성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수익 모델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그리고 자본재 구입 비용도 이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관리 운영비도 지원이 불가능한데,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 보면은 단 판로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하되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만 이제 그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온오프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할 때 그럴 때 이제 관리 운영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30% 한도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 불가능하고 재료비, 그리고 회계감사비, 소송대리비, 그리고 보험료, 기부금, 자금 조달 비용, 각종 세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내용이고,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없는 비용, 이것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내실 때 이런 사용불가 항목을 잘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사업개발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지원 약정 체결, 계약 체결의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사업개발비는 성격상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로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임직원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임직원이 이사나 이렇게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포함해서 이제 내부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대표님 또는 임원의 뭐 가족분들, 그리고 배우자분의 가족분들, 그리고 신청기업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업자, 이런 것들 간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 만약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비용이 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 사용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개발비 심사 기준은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이제 기업이 이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있고, 사회적 목적 실현이나 이제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도 SBI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율경영 공시를 한 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월의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여 제외 대상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와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동일하고, 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은 이제 사회보험료 신청하실 때 이제 신청할 수 없는 지원 제외 대상을 보면은 대표자 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신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고, 뭐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좀비속, 아니면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은 이제 지원 제외 대상이고요.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가입이 안 된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외로 뭐 고령자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니까 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 한 해 지원이다. 그래서 뭐 65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이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한도는 50명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인원 배정을 이제 그래서 인원 조정을 해서 인원 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급 수준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이제 월 2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각 이제 4대 보험 요율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서 보험료 중에서 뭐 한 개나 뭐 두 개가 빠지는 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입 안 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료는 인증받은 2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부터 5년이나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4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 신청은 소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 소급 신청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참여 기업은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율을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정지원 사업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정지원 사업은 이제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지침은 이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신나누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인증 또는 지정이 된 기업이고, 이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 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 기준을 이행해야 된다라고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자립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보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고는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를 말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는 연 2회 4월과 10월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연 1회 5월에 사업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는 이제 사업보고 작성은 이제 SEIS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 작성을 하면은 이제 1차로 이제 지원기관이 먼저 실사를 하고, 이제 지원기관 실사를 받은 기업은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고용관서에서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업보고를 하면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보고는 이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사업보고 내용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인증 받았을 때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받았을 때 그 요건들을 충족해서 이제 인증이 됐거나 지정을 된 거기 때문에, 그거 요건들을 이제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고, 이제 의사결정 구조나 아니면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적 성과 및 지원 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정관도 그때 사업보고 할 때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이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은 경고나 시정 명령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치가 안 됐을 때에는 그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인증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증 취소 사유는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아니면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아니면 재정지원 사업을 거짓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이거 경영 악화 등 사회적 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닌데 인증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인증서를 이제 사회적 기업이 직접 반납하는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경영 악화 등 사회적 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서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증서 반납을 신청하셔서 반납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접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 사업은 이제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간접 지원은 이제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나 이런 걸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인데요.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이고 이제 우수 기업이 되면은 이제 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사업 개발비 같은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각종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나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요. 먼저 기초경영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겪는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을 보면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법률, 법무와 같은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제를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금융은 이제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도 이제 기업 사회적 금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업 대출, 융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내용을 담아놨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대출 사업이나 뭐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신나는 조합 그 사회적 금융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 교육 지원 사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내부 직원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1회 최대 지원금 18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통 연초에 이제 공고를 해서 그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성을 보고 선정을 해서 이제 연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이제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 기업 상은 저희가 한국시티은행과 함께 그 한국사회적 기업 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 1년 동안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들에게 이제 포상을 주고자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고 총 3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거는 연말에 이제 10월 11월 이때쯤에 공고가 나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이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저희 신나는 조합은 이제 02-365-0330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 내선 2번을 누르면 기반 조성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주소 여기 써놓은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2023년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